Like a dream, yeah, like a dream, yeah. 이제 너와 내 꿈을 보여줄게. 언제든지 여기 놀러와. 다른 건 필요 없어. 너 하나면 충분해, babe. 꿈을 꾸는 모두를 위한 시간, 꿈이야. 네, 안녕하세요. 꿈의 호스트 KG 재천입니다. 스튜디오 화면이 나오면 당연히 제가 있을 줄 알았는데 빈 의자가 딱 있어서 놀란 분 많으시겠죠. 익숙하고 당연한 것들 사이에서 깜짝 놀랄 만한 이벤트도 종종 필요하잖아요. 아직까지 심쿵한 분들이 계시다면 마음 잘 토닥토닥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꿈이야 바로 또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연히 존재하고 익숙하지만 사실은 당연하지 않은 것, 제천 호스트에게도 있나요? 당연히 존재하고 익숙하지만 사실은 당연하지 않은 것. 아리들의 사랑도 있을 거고, 꿈이야? 또 있을 거고, 그 다음에 맛있는 음식, 그리고 나 자신도 그렇고 그렇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꿈이야를 하면서도 그런 게 있잖아요. 당연히 있고 또 익숙하지만 사실은 또 당연하지 않은 것, 바로 여러분의 사연이거든요. 오늘은 또 제짱데이라서 여러분의 사연이 제 대본에 있어야 하는데 없어요. 있었는데요, 없습니다. 여러분들의 사연은 도대체 어디로 갔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꿈이야 낚시터에 오신 제찬 호스트 환영합니다. 제찬 호스트가 찾는 여러분의 사연 10개가 이 낚시터 곳곳에 흩어져 있어요. 제찬 호스트가 직접 낚아주시길 바랍니다. 감독님께 낚싯대를 받으세요. 오케이. 그럼 낚시로 이제 낚으면 되는 거죠. 일단 여기 바로 앞에 하나가 있네요. 바로 앞에. 일단 하나, 그다음에 여기도 있네요. 이거 손을 쓰면 안 되는 거죠. 2개. 오, 3개. 오, 4개. 여기 또 있네. 자, 보이는 곳에 잘 놔둬주셨네요. 하나, 둘, 셋, 넷, 5. 오, 여기 범고래씨 6. 근데 제가 여기 뒤에서 시작을 했잖아요. 이 뒤에 숨어 있다가 시작을 했는데 여기 옆에를 보니까, 아니 이거는 반칙이에요. 7. 그 다음이 3개를 더 찾아야 되거든요. 아, 여기 또 있네. 8. 두 개가 남았거든요. 9. 이제 대충 어디에 있을지 파악을 다 했어요. 그 다음에 뭐 요런데. 오케이. 하나가 남았거든요. 하나가. 이런 거는 봐봐요. 여기 딱 있네. 이렇게.
이제 꾸미야 메커니즘을 거의 완벽하게 파악 완료한 저였습니다. 10개 다 찾았어요. 휴. 자, 이렇게 다 찾아봤습니다. 그러면 이거를 하나씩 읽어보도록 할게요. 사연들을. 이건 뭐죠? 고래밥. 고래밥이 사연인가요? 잉? 아, 근데 낚시를 했더니 좀 힘드네. 그 여기 오징어 집이라는 것도 있는데요. 아, 고래밥이 과자를 말하는 거였어요? 왕고래밥. 아, 근데 힘들다. 왜 이렇게 힘들지? 휴. 자, 이제 숨 좀 돌리고. 저도 이제 20대 중반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다 보니까 이게 체력이 10대 때만큼 따라주질 않는 것 같아요. 휴, 여러분들의 사연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거 또 있네요. 오, 낚시를 했다고 이렇게 또 고래밥과 오징어집과 자갈치를 또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휴. 그럼 여러분들의 사연 보면, 제짱이 최고님, 저는 원래 머리는 무조건 밤에 감자 파였어요. 근데 샤워하고 나면 당장 눕고 싶은데 머리를 말리느라 그럴 수가 없어서 아침에 머리 감고 출근 준비하면서 자연스럽게 말리기 파로 갈아탔거든요. 근데 이게 또 아침에 10분 일찍 일어나는 게 억울하더라고요. 제창 짱스트의 경우 샵 스케줄에 따라 해결되는 부분이겠지만 아닐 경우엔 밤과 아침 언제 감는 게 효율적이라고 생각을 하나요? 저는 밤에 감아요. 아침에 샵 스케줄 있을 때는 아침에 샵에서 선생님들이 감겨주시긴 하는데, 스케줄 아예 없을 때도 아침에는 잘 안 감는 것 같아요. 밤에 감고 그 다음 제가 스케줄 없을 때는 무조건 뭐 캡이나 번거지 같은 거 비니 쓰고 다니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스케줄 없을 때도 아침에 자주 감지 않는 것 같습니다. 아침에는 거의 안 감고 뭐 일이 있을 때만 하고 그러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다음 사연 만나보면, 억울할 땐 제짱이 앞으로 엄마는 왜 꼭 제 방이 더러울 때만 방문을 여는 걸까요? 저 매일 학교 다녀와서 책상 정리하거든요. 근데 딱 하루 오늘 그냥 정리 안 하고 침대에 들어 누웠는데 엄마가 방을 벌컥 열고 들어와서 방이 이게 뭐야 정리 좀 해, 제장 이사님도 좀 잘 넣고 이러는 거예요. 억울하다 억울해. 진짜 일주일 중에 딱 하루 오늘 안 했는데 제찬 오빠도 학교 다닐 때 이렇게 부모님께 억울할 때가 있었나요? 근데 정말 이 진짜 신기한 것 같아요. 왠지 모르게 나는 공부를 하고 있었는데, 뭐 숙제를 하고 있었는데 딱 이제 숙제하고 다 한 파트 다 끝내놓고 이제 한 좀 10분 쉬었다 하자 이럴 때 엄마 들어오고. 근데 그게 정말 어쩔 수 없는 그게 뭐냐면, 저 연습생 할 때도 이제 할 거 다 하고 댄스 연습 다 하고 이제 한 곡을 다 끝냈어요. 뭐 연습해야 되는 거. 그래가지고 한 곡 다 끝내고 멤버들끼리 우리 한 10분, 15분만 좀 쉬다가 다시 다음 곡 하자 라고 하면 그 10분, 15분 쉬는 사이에 꼭 뭐 댄스 선생님이나 이제 대표님이 내려오셔가지고 좀 억울하더라고요 그때. 내 방 청소 잘하는 어린이였나요? 아니요, 저는 방 청소 진짜 안 하는 어린이였습니다. 부모님한테 억울하게 혼난 기억이 있다면, 억울하게 혼난 기억은 잘 없는 것 같아요. 근데 방 청소를 일단은 제가 아침에 일어나는 거를 진짜 힘들어하는 타입이었거든요, 어렸을 때. 그래가지고 아침에 이제 침대에서 계속 자면 엄마 아빠가 와가지고 깨우니까 이제 베개, 제 애착 베개가 있었어요. 그래서 베개를 딱 들고 이제 화장실로 들어가요. 화장실로 들어가가지고 이제 물을 틀어놓고 그 화장실 바닥에서 자는 거예요, 그냥.
근데 이제 그게 한 두세 번 되다 보니까 화장실 바닥이 딱딱하니까 너무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이불까지 같이 들고 가서 잤는데 그 화장실에 물을 계속 틀어놓다 보니까 이제 물이 넘쳐가지고 이불이 젖었던 그런 기억이 있네요. 그래서 그때 혼났었습니다. 또 다음 사연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톡톡님, 저는 파워 F인데요. 제짱 호스트가 지난주에 우리 T들도 F가 서운하다고 하면 서운합니다. 여기서 파워 공감을 해버렸잖아요. 그래, 자기 단에 걱정해서 답해준 건데 어떻게 서운하겠다 이러면서. 그래서 T인 친구한테 그동안 미안했다고 톡 보냈는데 쿨하게 씹힘. 이것 또한 어쩔 수 없는 T인가 보다. 근데 그동안 미안했다고 하면 뭐가 미안하지? 먼저 생각이 들 것 같네요. 근데 정말 T들도 열심히 고민해서 여러 답을 주는 거예요. 그리고 맨날 감정이 없다 하는데 저도 이제 감정이 있고 그다음에 또 감정과 이성 사이에서 그나마 현실적으로 고를 수 있는 것들을 알려드리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거 서운해하시면 안 되죠. 그러고 부정적인 감정을 잘 느끼지 못한다는 제 차니 그래도 서운하게 하는 장래의 감정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나를 좀 서운하게 하는 감정? 힘들다 이거. 내 마음을 근데 약간 그럴 수 있어? 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은데 서운한 거 서운함이라는 감정을 느껴본 적이 있나요? 아니 있긴 한데 약간 좀 서운하네. 근데 뭐 그럴 수도 있지. 뭐 약간 이런 느낌이거든요. 뭐 친구가 나 만난다 해놓고 거짓말하고 다른 사람 봤을 때도 좀 서운하긴 하네. 근데 뭐 그럴 수 있지. 뭐 다른 친구 만나고 싶었나 보지. 약간 그런 서운함을 느끼긴 하는데 금방 잘 잊는 타입이라 가지고 생각이 잘 안 나나 봐요. 이렇게 물으면. 좋습니다. 다음 봄이구나님, 저는 요즘 봄이라서 미친듯이 설렘. 왜냐하면 제천 호스트 처음 알고 좋아했던 시기가 딱 바로 이 시기거든요. 사람들은 보통 그 계절이 돌아오면 그때의 기분을 다시 느끼잖아요. 제천 호스트는 봄에 어떤 시절의 기분을 느끼나요? 저는 딱 오늘이었는데 딱 집을 나왔는데 봄 냄새가 너무 좋은 거예요. 이제 그래가지고 약간 이것도 몇 번 해주고. 근데 봄하면 진짜 약간 산책가고 싶은 그런 게 있어요. 정말 푸릇푸릇하게 핀 한강의 잔디를 옆에 끼고 걸으면서 이제 좀 그런 거 생각나네요. 좋아요. 그 다음에 꿈 대신 너님, 살다 보면 마음과 머리가 따로 놀 때가 있잖아요. 제전 호스트는 이럴 때 뭘 선택하는 편인가요? 저는 머리를 선택하려고 하는데 미련이 자꾸 생겨요. 머리와 마음이 따로 놀 때. 전 솔직히 근데 마음 가는 대로 하는 것 같아요. 머리보다는 마음. 왜냐하면 머리로는 이거를 하면 이런 리스크가 생기고 뭐 조금 위험할 수도 있고 하는데 정말 그냥 선 넘지 않는 선에서 얘기하는 건데 선을 넘으면 당연히 머리로 생각해야죠. 이거 하면 진짜 안 된다, 큰일 난다, 이런 거는 당연히 머리로 하는데 그 선을 넘지 않는 선에서는 마음 가는 대로 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래야 좀 후회가 덜한 것 같더라고요. 내가 하고 싶은 거 하니까. 그리고 사실 약간 저는 이게 좋은 건지 안 좋은 건지 꼭 해봐야 아는 성격이라 가지고 무조건 해봐야 돼요. 그냥 그리고 나서 이게 안 좋구나, 이게 별로구나, 그럼 그 다음부터 안 하면 되는 거지.
그래가지고 마음 가는 대로 저는 조금 선택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다음 어허, 이건 자갈치였습니다. 자갈치. 그다음 자 깡깡명명님, 저는 촉이 조금 좋은 편이었어요. 집에서 딱 나설 때 오늘 왠지 뭐 하나 잘못될 것 같은데 하면 어김없이 무슨 일이 생깁니다. 나쁜 일이든 좋은 일이든 뭐 하나씩 아침에 촉이 맞는 편이었어요. 왜 과거형이냐면 요즘은 촉이 진짜 안 맞아요. 나쁜 촉 좋은 촉 모두 제 예상을 빗나갑니다. 촉 하나 좋은 거 믿고 하루하루 선택하고 살았는데 요게 사라지니까 자신감도 같이 사라지네요. 앞으로 선택하는 게 좀 무서울 것 같아요. 촉, 제천 호스트도 좋은 편인가요? 근데 저 촉이 좋은 편은 아닌 것 같아요. 촉 같은 거는 오히려 조금 둔한 편인 것 같아요. 뭐 할 것 같다 그런 생각을 애초에 잘 안 할 뿐더러 그걸 좀 둔한 것 같긴 해요. 그 촉이라는 거에. 그 다음 선택을 할 때 뭐를 중점으로 두는 편인가요? 어떤 선택이냐에 따라 좀 다르긴 한데 어떤 선택을 말하는 걸까요? 그냥 모든 선택. 내가 하고 싶나? 내가 좋아하나? 이거 하면 내가 행복할까? 그런 걸로 정하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찬이찬이 꿀찬이님, 친구랑 봄 피크닉 가려고 음식 이것저것 알아보다가 그냥 양푼이 비빔밥 해먹자는 얘기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비빔밥 재료에 얘기를 하는데 제 친구가 비빔밥에 계란 후라이가 왜 필수야? 빼자라고 했어요. 아니 어떻게 이런 말을. 제천호스트의 생각은 어떤가요? 계란 후라이는 비빔밥의 필수도 아니다. 당연히 필수 아니에요? 어떻게 비빔밥에 후라이가 빠져요? 그러면 그건 비빔밥이 아니에요. 완전한 비빔밥이 아니죠. 세상에 많은 비빔밥 종류가 있는데 제천호스트의 최애 비빔밥은 저는 양푼 비빔밥 좋아하고 그냥 일반 비빔밥이랑 돌솥 비빔밥. 그럼 다 나온 거 아니에요? 이 정도면? 그냥 콩나물 간장 콩나물 비빔밥도 있고. 저는 그냥 진짜 베이직한 근데 저는 그 비빔밥이 왜 이렇게 맛있는지 모르겠는데 이거는 그 국내 항공사를 타야 되는데 거기서 나오는 비빔밥, 이게 뭐가 없거든요? 진짜 뭐가 없어요. 근데 왜 맛있지? 네. 그 고추장에 소고기 다져 들어가 있는 그 고추장인데 왜 맛있는지 모르겠어요. 사실 별건 없거든요. 거기 안에 뭐 진짜 뭐 무 같은 것도 조금 있고 콩나물 조금 있고. 어쨌든 그 비빔밥이 생각보다 맛있어요. 그 다음에 돌솥 비빔밥 좋아하고, 돌솥 비빔밥은 진짜 없어서 못 먹죠. 그 중에서 절대 빠져서는 안 된다는 재료 3개 고르자면 저는 콩나물, 계란 후라이, 그 다음에 시금치, 참기름은 그 기본 베이스 아닌가요? 무조건 이 3개로만 먹어야 된다. 밥은 주는데 이 3개만 넣을 수 있다. 그러면 일단 콩나물. 그냥 콩나물 간장 참기름 해가지고 콩나물 비빔밥 먹을래요 저는. 근데 콩나물 그렇게 좋아하면서 아구찜 콩나물 왜 배척하나요? 이게 콩나물은 조금 뭐라 그래야 되지? 그 식탁에서의 주연은 아니거든요. 모두를 약간 조화롭게 만들어주는, 약간 그 아삭아삭한 입가심을 시켜주는 그런 친구라서,
근데 아구찜을 먹는다? 그럼 콩나물만 먹어야 되잖아요. 이건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제가 아구를 먹을 순 없으니까. 좋아요. 이렇게 낚시 다 해봤고요. 이렇게 해서 제가 직접 낚은 사연을 만나봤어요. 노래 듣고 와서는 또 다른 낚시터가 열린다고 하니까 기대해 보겠습니다. 낚시하니까 오랜만에 또 이용이 보고 싶네요. 찐찐이 형 잘 지내시겠죠? 아스트로 선배님들이 부르셨습니다. We Still. Yeah, 눈부신 햇살 속에 걸어가 마땅한 시선 속에 너와 나 두 손을 꼭 잡고 yeah 돌아보면은 참 아득해 넘어온 시간의 길 위에 그 모든 날 고스란히 남아있는 걸 처음이라 낯선 길을 헤매고 마냥 외롭고 불안한 날에도 곁에 멈춰서주는 사람 네가 전부 있어줬잖아 yeah 수 없는 계절 함께 지나온 뒤에도 이렇게 we still 여전히 우린 함께 어떤 시간 속 다시 만난다 해도 여전히 we still 변치 않았고 내 너를 지킬게 아주 오래도록 너와 걷다 보니 여긴 어딜까 한참이 됐어 문득 들게 됐지 이 생각 이 밤을 따라 밝혀져 빛나는 곳을 향해 너와 함께 가는 중이었어 이 모든 시간들 기약 없었던 오늘을 만들어준 내가 있기에 앞으로도 어떤 일도 모두 괜찮을 것만 같아 하루하루 소중한 건 변하고 가끔 엇갈려 두려울 때에도 우린 닿을 거야 반드시 네가 매일 말해줬듯이 yeah 수 없는 계절 함께 지나온 뒤에도 이렇게 we still 여전히 우린 함께야 어떤 시간 속 다시 만난다 해도 여전히 we still 변치 않았고 내 너를 지킬게 곁에 있을게 곁에 있을게 변치 않을 단 하나의 나중에 시간 지나주려는 난 변한다고 해도 너를 향한 마음과는 변치 않을 텐도 자는 시간까지 함께 할 거야 For you and my dreams 떠나지 않아 저 끝까지 데려갈게 언제나 we still 함께할 날이 더 많아 어떤 시간 속에 다시 만난다 해도 여전히 we still 되지 않을 곳에 너를 지킬게 아주 오래도록 약속해 내게 we still 되지 않을 나의 꿈 너야 자, 이번에 또 어떤 낚시가 준비가 되어 있을까요? 여러분이 보내주신 사연들은 옆에 있는 다른 아이패드에 있습니다. 단 오케이, 그 오케이. 사연들은 진짜 사연일 수도 있고 제찬 호스트를 낳기 위한 낚시 사연, 즉 가짜 사연일 수도 있어요. 제찬 호스트가 낚시 사연들을 잘 가려내 주길 바랍니다. 자신 있나요? 낚시 사연을 가려내라. 그럼 이게 진짜 사연일 수도 있고 뭐 작가님들이 만들어낸 사연일 수도 있고 그 여러분들이 이거는 뭐 가짜 사연입니다 하고 사연을 쓰신 거고 어떤 것들은 진짜 사연입니다 하고
사연을 쓰신 거구나. 아, 오케이. 첫 번째, 그러면 한번 볼게요. 자, 보자. 첫 번째. 꾸미네 쭈꾸미님. 저는 서울에서 쭈꾸미 집을 하고 있습니다. 홀이 있긴 하지만 주로 배달 위주로 가게를 운영하고 있는데 작년 여름쯤부터 젊은 여성분들이 많이 찾아오시더라고요. 다들 손에 보라색 인형을 들고 있어서 요즘 젊은 친구들 유행인갑다 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한 손님이 이건 제찬이라는 연예인 캐릭터를 따서 만든 인형이에요. 제찬이 캐릭터 이름이 꿈이라서 이 가게가 아리들 사이에서 유행입니다. 라고 하시더군요. 많은 분들이 찾아주시고 만나게 먹어주신 덕분에 장사가 잘 됩니다. 라디오쇼를 진행하신다는 얘기를 듣고 팬분의 도움을 받아서 이렇게 제찬님께 감사의 인사를 전해봅니다. 많이 찾아주신 분들 감사드리고요. 언젠가 한번 제찬님도 오시면 쭈꾸미 맛깔나게 볶아드리겠습니다. 꿈이야 저도 이러면서 챙겨 듣겠습니다. 대박나세요. 일단 저도 그 쭈꾸미 집이 있다는 사실은 인지를 하고 있는데 이게 말이죠. 여기가 조금 거슬려요. 여기 작년 여름 제가 이 쭈꾸미 집을 알게 된 게 겨울이었거든요. 겨울이었을 거예요. 아마 어떤 팬분께서 어떤 아리가 쭈꾸미 집에서 저의 생일 그거를 해주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름 그리고 이 꿈이 보라색 인형 꿈이 인형 알고 있어요. 저도 뭔지 알고 있는데 이 인형이 여름쯤부터 나오지 않았을 것 같아요. 한 가을쯤이라고 했으면 저도 믿었을 것 같아요. 이 사연은 낚시입니다. 근데 저도 가보고 싶었어요. 이 쭈꾸미 집을. 근데 그 어딘지 까먹었어요. 지금은. 그래서 찾아보면 나올 것 같긴 한데 나중에 꼭 한번 가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 낚시 사연 정말. 근데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지금 꿈이야 150번을 넘게 계속 하고 있는데 낚시 사연도 많았겠지? 찐으로 낚시 사연이? 어쨌든 여러분의 맡기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두 번째, 째돌이님. 오늘 학교 근처에서 제창 호스트를 만났어요. 학교에 꽃이 피어서 구경하면서 걷고 있는데 저쪽에서 뭔가를 찍고 있는 거예요. 그때 찌르르 하고 딱 오는 촉 열심히 달려가 봤더니 제찬이었어요. 제가 막 달려가서 제찬을 했더니 깜짝 놀랐는지 그대로 멈춰 서더라고요. 너무 예의가 없었나 싶어서 조심스럽게 혹시 사진 찍어도 돼? 했더니 괜찮다고 해서 한 컷 찍었습니다. 만나서 정말 반가웠어요. 낚시입니다. 낚시예요. 일단 제가 길거리에서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알아보진 않아요. 이분 완전 거짓말이에요, 이거. 이분 완전히 거짓말한 건 아니에요. 완전히 거짓말한 게 나은 거라. 일단 꽃이 필 때 제가 학교 근처에서 뭘 찍었던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제찬아 라고 불렸던 적이 있었으면 저 기억을 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저는 사진 찍어도 돼 라고 했더니 괜찮다고 해서 한 컷 찍은 기억이 없습니다. 근데 이분이 완전히 거짓말한 건 아니에요. 보긴 봤어요. 뭘 봤을까요? 이거는 학교에 꽃이 피어서 구경하면서 걷고 있는데 꽃을 보시면서 갔겠죠. 뭘 보셨나요? 근데 그러면 완전히 거짓말. 완전 거짓 부렁이구만 다들. 좋아요. 이거 진짜 근데 거짓말 사연밖에 있는 거 아니에요 여기? 진짜도 있어요?
알겠습니다. 그럼 한번 가볼게요. 쭈꾸미인데 감자인데 고양이님, 이마트 트레이더스에서 동생 찾느라 미아 방송한 썰 풉니다. 동생이랑 화장실 앞에서 만나기로 매장 안에 있는 엄마 찾으러 가기로 했는데 아무리 기다려도 동생이 안 나오는 거예요. 전화를 해도 문자를 해도 연락이 안 되길래 화장실에 들어가서 칸마다 두들기며 아리야 아리야 하면서 찾아봤지만 없었어요. 한 15분 정도 흘렀나? 사람은 많지 연락도 안 되지 엄마한테 간 것도 아니라지. 결국 고객센터에서 미아 방송을 요청했답니다. 동아리 고객님께서는 바로 고객센터로 와주시기 바랍니다. 이랬더니 동생이 오더라고요. 어디서 뭐 했냐고 물어봤더니 엄마 찾으러 가던 길에 고기 코너에서 시식줄이 길길래 서가지고 부채살 먹고 나니까 다른 것도 땡겨서 만두 코너 가서 비비고 만두 먹고 과자 먹고 그랬대요. 진짜 골 때리지 않나요? 제 동생 몇 살이냐고요? 제천 호스트 또래인 22살입니다. 제천 호스트로 미아 방송 탄 적이 있으신가요? 궁금하네요. 근데 이거는 뭐 있을 법한 사연 아닌가요? 이거는 진짜 같습니다. 근데 저도 미아 방송을 한번 탄 적이 있어요. 아니 근데 이게 제가 한 게 아니라 제가 엄마 아빠가 저를 잃어버려서 한 게 아니라 엄마 아빠가 없어져서 한 거였어요. 제가 거기 이제 되게 큰 찜질방 아닌데 막 좀 워터파크, 소형 워터파크 정도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소형 워터파크인데 거기 앞에 막 티켓 사고 그러는 곳에 이제 큰 이렇게 욕조 같은 게 있어요. 근데 거기 안에 닥터피쉬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닥터피쉬가 있어가지고 이제 거기서 뭐 족욕하면서 닥터피쉬 이거 아시잖아요. 그걸 할 수 있는 그런 데였는데 이제 다 하고 나왔어요. 그 워터파크에서 놀고 나와가지고 이제 집을 가자 그러고 있었는데 저는 어차피 뭐 좀 뭘 하시는 것 같길래 저는 거기서 또 닥터피쉬와 놀고 있었는데 이제 엄마 아빠 어디 갔지? 그랬더니 엄마 아빠가 없는 거예요. 엄마 아빠 형 다. 그래가지고 계속 둘러보는데 진짜 없어가지고 이제 바로 옆에 그 관리실이 있으니까 거기 가가지고 저 엄마 한 번만 찾아주시면 안 되나요? 그래가지고 박재찬 어린이 보호자님 와주세요 했더니 엄마 아빠 형은 차에 타 있더라고요. 차를 갔었대요. 아니 저는 없고 근데 저도 아직까지 약간 의심이 돼요. 왜 나를 두고 차를 갔을까? 내가 차에 있다는 사실을 차에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을 텐데 아니면 그냥 제가 엄마 아빠가 가자는 말 안 듣고 계속 저러고 있으니까 한번 경각심을 느끼게 해주자. 그게 저의 가장 큰 의심, 킹리적 가심. 제가 저렇게 돌아다니니까 엄마 아빠가 계속 찾아주니까 계속 저렇게 돌아다니는 거 아니야. 그러면서 이제 어디 한번 경각심을 가져봐라. 엄마 아빠 따라오라 그러면 잘 따라와야지. 그런 걸로 했다는 게 저의 가장 큰 의심입니다. 마트에 가면 재찬이는 어떤 어린이였나요? 저는 근데 마트에서 딱히 재밌는 게 없었어요. 저는 그냥 뭐 밥 사고 거기 물고기들 작은 거 구경하고 약간 그런 친구였죠. 장난감 앞에서 안 누웠어요. 근데 진짜 궁금하긴 하네요. 장난감 근데 이게 조금 저도 기억 조작이 된 건지 모르겠는데 막 어릴 때 장난감 앞에 안 누워 있었다라는 것도 기억이 나고 너는 형이랑 다르게 형은 되게 얌전했는데 너는 장난감 사달라고 했던 것 같다. 이 두 개가 기억이 나가지고 뭐가 뭔지는 잘 모르겠어서 제가 나중에 엄마한테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찐이님,
오늘 진짜 이상한데 맛있는 요리를 먹었어요. 메뉴 이름이 육개장 사발면 리조또였는데 호기심을 이기지 못한 저는 속는 셈 치고 주문해봤거든요. 근데 의외로 너무 맛있어서 약간의 배신감도 들더라고요. 새로운 음식에 도전 잘 안 하는 것 같은데 요즘은 안 먹다가 먹는 것들이 많아진 것 같아서 질문을 남깁니다. 뭔가 이거는 육개장 리조또였으면 저는 믿었을 것 같은데 육개장 사발면 리조또? 제가 만약에 가게 사장님이라면 이렇게 육개장 사발면 리조또라고 지을 것 같진 않아요. 왜냐면 육개장 리조또라고 하면 뭔가 그럴싸한데 사발면 리조또라 그러면 왠지 집에서 만들어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사 먹지 않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낚시입니다. 찐이에요? 진짜 사연이에요? 오. 아, 진짜 저렇게 판다고요? 배달이라면서요? 아, 배달이란 말이 없구나. 오, 나 왜 약간 배달시켰다라는 줄 알았지? 이 배신감 이것 때문에 그런가? 오, 좋습니다. 저는 음식에 대한 거부감은 조금 많은 편은 아닌 것 같아요. 네. 거부감이 많은 편은 아니고, 근데 조금 그 취향이 확고하긴 해요. 그 식감? 식감이 확실한 걸 좋아하는 편인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뭐 내장류 있잖아요. 물컹물컹하고 좀 확실한 걸 좋아하는 것 같아요. 부드럽거나 물컹물컹한 거를 개인적으로 별로 좋아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이 딱 씹었을 때 그 물컹 하고 싶은 거. 차라리 부드럽거나 딱딱하거나 이런 류를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 뮤뮤뮤뮤뮤님, 오늘 택배 받았는데 방금 산 양말 10켤레에 모두 구멍이 났어요. 이럴 경우에는 어떡하죠? 이건 찐인 것 같아요. 왜냐면 저도 이런 적 있어가지고. 뻥이에요? 근데 내가 이런 적이 있는데. 저는 이럴 때 드럼 소리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럴 때는 교환해야죠. 교환했어요, 저도. 그래가지고 근데 진짜 여기 그 뭐지, 복숭아뼈 쪽에 이어지는 양말 있잖아요. 이어지는 부분, 이 부분이 다 구멍 나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다 교환했죠, 뭐. 근데 이런 거를 왜 뻥으로 사연을 남기는 거예요? 낚으려고. 어쨌든 구레감자님, 몇 년 전 한국에 놀러가서 명동의 한 백화점에 갔습니다. 신나게 쇼핑을 하고 지갑을 꺼냈는데 지갑이 없는 거예요. 가방 주머니 어딜 뒤져봐도 지갑은 없었습니다. 정신 놓고 놀다가 잃어버린 거죠. 백화점을 몇 바퀴 놀다가 결국 찾지 못하고 저는 캐나다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흐른 어느 날 제 앞으로 택배가 하나 왔어요. 뭐지 하고 열어봤는데 세상에나 몇 달 전에 잃어버린 제 지갑이 들어있었어요. 현금, 신분증, 카드, 그리고 편지도요. 편지의 내용은 캐나다에 사는 어떤 사람이 한국으로 여행 갔다가 우연히 그 백화점에서 바닥에 떨어진 제 지갑을 발견했다고 합니다. 신분증을 보니 캐나다 주소로 되어 있어서 혹시 그분은 한국에서 지갑의 주인을 못 찾을 수도 있다는 생각에 제 지갑을 품고 캐나다로 돌아와서 저희 집으로 직접 보내준 거였어요. 사실 지갑도 새로 사고 입고 있었는데 한국에서 잃어버린 지갑이 바다 건너 제품을 오다니 세상은 아직 따뜻하고 살만하구나 라고 느낀 하루였답니다. 제 사연은 진짜일까요? 근데 그럴 법한데요? 진짜.
이게 진짜 같은데 봐봐요. 그러니까 캐나다에 사는 어떤 사람이 한국으로 여행을 왔다가 지갑을 주웠다. 오, 우와, 오, 예, 오. 어쨌든 지갑을 주웠잖아요. 근데 이게 그 사람이 캐나다까지 들고 가가지고 캐나다에서 다시 보내준 거 아니에요. 근데 뭐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 캐나다 여행 왔던 사람도 지갑 보고 딱 캐나다 뭐 아이디가 있어가지고 캐나다 사람이면 괜히 반가워가지고. 왜냐면 다른 나라에서 저도 그럴 것 같아요. 다른 나라 가가지고 해외 나가가지고 우리나라 사람 만나면 되게 은근 반갑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런 거 보고 반갑다 해가지고 근데 지갑 잃어버렸네 찾아줘야지 했는데 만약에 그 사람이 또 다시 캐나다로 돌아가면 어떡해요. 저랬어도 약간 이렇게 했을 것 같습니다. 좋아요. 그 다음 시켜줘 동아리 명예소방관님. 제천 호스트가 이번 봄에는 여의도 벚꽃을 보러 가고 싶다고 해서 그 뒤로 점심마다 한강공원 쓰레기 줍고 있어요. 직장 동료한테도 대한민국 최고 아기 래퍼 댄서 보컬 네이버 나오고 꾸미야 호스트 박재찬이 온다고 같이 주우라고 했더니 산책 겸 같이 해주고 있어요. 제가 싹싹 치워줄 테니까 제천 호스트는 편하게 오세요. 낚시입니다. 일단 요 부분 직장 동료라면 같이 해주지 않죠. 네. 직장 동료라면 같이 줍진 않고, 그리고 요 부분 여기 전까지는 진짜일 것 같아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진짜, 그리고 여기까지는 거짓말, 여기는 진짜. 왜냐면 점심시간에 한강에 쓰레기를 줍는다, 너무 좋은 그런 거지만 직장인들은 점심시간에 좀 쉬어야죠. 좀 쉬어줘야 되고, 직장 동료가 함께 해준다는 건 사실상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 사랑이 너무너무 소중한 아리가 벚꽃놀이 간다고 하면 쓰레기 주워줄 수 있나요? 좀 힘들지 않을까. 점심시간 아닐 때. 근데 이게 그러면 사실 저 혼자서는 딱히 그 넓은 여의도 벚꽃 그 길을 어떻게 청소합니까? 이게 효율성이 없으니까, 뭐 오히려 만약에 그렇게 해야 된다면 아리들과 함께 쓰레기 줍기 이런 걸 하지 않을까 싶네요. 다음 사연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주 최강 제짱님. 저도 제짱이만큼이나 우주 행성 등을 사랑하는 아리입니다. 그래서 시간이 날 때면 종종 우주 사진을 검색하며 거대한 우주를 느끼고 감상에 빠지는데요. 이건 이번에 찾게 된 사진이에요. 제짱이도 흥미로워할 것 같아서 사연 보내봐요. 이게 아주 깜깜한 우주에 소행성이 폭발하는 순간 퍼져나가는 파편들을 포착한 순간 포착한 사진이라고 합니다. 파편인데 일정하게 동글동글한 모양이 너무 신기하지 않나요? 이런 장면은 절대 볼 수도 일어날 수 없는 일이라고 하더라고요. 어때요? 신기하죠? 정말 이거는 너무 저를 무시하는 사연 아니에요? 거짓말입니다. 일단
여기에 모순이 있어요, 지금. 이 문장에. 그리고 보세요. 이게 사람을 속이려면 좀 똑똑해야 속일 수 있단 말이에요. 자, 이 문장에 뭐가 오류가 있냐, 어떤 오류가 있냐. 이런 장면은 절대 볼 수도 일어날 수 없는 일이라고 했잖아요. 일어날 수 없는 일인데 이번에 찾게 된 사진이다. 이 얼마나 모순적입니까? 예? 그리고 그 사진이 너무 말이 안 됐어요. 사진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이게 이거는 제가 봤을 때 뭐 진짜 불꽃놀이인데 초점이 나간 약간 그런 거. 마시멜로 태운 사진이라고요? 아니 도대체 마시멜로가 어떻게 해야 저렇게 터져요? 근데 약간 초점 나간 것 같지 않아요? 사진이? 그죠? 초점이 안 맞는 거죠, 저거. 사진이. 저건 빛 같은 거 봤을 때 초점이 안 맞는 거죠. 그런 거 같죠? 카메라 감독님 비주얼로 초점이 나간 것 같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진 셀렉이 너무, 이거는 제가 이거 마지막 줄 읽으면서부터 뻥을 치고 있구나 했는데, 저 사진을 보자마자 제가 어이가 없어가지고. 그렇습니다. 다음부터는 좀 치밀하게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사연 읽어볼게요. 박감자, 찐감자, 생감자님. 우리 모두 감자 러버의 유행에 뒤떨어지지 않는 사람이잖아요. 이번 맥도날드에서 설문조사 통해 가장 높은 순위를 받은 제품을 재출시했거든요. 근데 그게 초코 감자 튀김인 거 아시나요? 전에는 밀크랑 화이트 이렇게 두 종류였는데 이번에 썬데이 아이스크림에 쓰이는 초코로 진한 맛 더했다고 해요. 그래서 저도 먹어봤는데 아주 단짠 좋아 장난 아니에요. 제자누스도 꼭 드셔보세요. 뻥입니다. 뻥이에요. 낚시예요, 낚시. 저걸 또 사진까지 저렇게 준비를 해주셨다니 노력이 되게 가상하긴 하다만, 제가 어제 롯데리아래 맥도날드를 먹으려고 그 배달의 민족에 있는 맥도날드가 아니라 맥도날드 공식 어플을 사용해서 주문을 하려고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가 있는지 다 봤습니다. 그래가지고 만약에 이게 재출시 됐다고 하면 진짜 들어가자마자 배너에 떴겠죠. 근데 이제 그 얼마 전에 나오던 그 맥도날드 광고 그거밖에 안 뜨더라고요. 정말 하필이면 딱 잘못 걸리셨네요, 오늘. 근데 저 이거를 속이려고, 그거 아니었으면 믿었을 것 같나요? 조금 약간 초코 감튀. 근데 사진은 초코 썬데이가 쓰러져서 어쩔 수 없이 저렇게 됐다고. 저는 또 이 사연을 위해서 저렇게 찍은 줄 알았는데 굉장히 안타까운 사연이었네요. 근데 정말 하필. 근데 결국 그 맥도날드 안 먹고 롯데리아 시켜 먹긴 했었거든요. 근데 정말 하필. 저 한우 불고기 버거 생각보다 오랜만에 먹으니까 맛있더라고요. JJCC님, 제천 호스트의 추천으로 유명했던 양고기 플래터를 먹으러 지난주에 친구들과 함께 음식점을 방문했어요. 그런데 음식점 원산지 표시까지 아무리 둘러봐도 없는 양고기. 알고 보니 한국 지점엔 소고기와 닭고기밖에 없다고 하더라고요. 비록 양 거기로 낚이긴 했지만 제 짱이의 허당한 매력에 다같이 웃으며 맛있게 먹고 왔답니다. 제천 호스트도 항상 맛있는 거 잘 챙겨 먹고 해피해피 껴 보내시 바랄게요. PS 또 추천해 주실 음식 있으면 말해주세요. 다음 모임에는 거기로 가고 싶어요.
이번엔 아리 낚시 금지. 응? 에? 이거 낚시죠? 진짜라고요, 이거? 그럼 제가 먹은 건 당최 뭐죠? 내가 먹은 거 뭔지? 내가 먹은 거 뭐지? 응. 그러면 내가 여태껏 맛있게 먹었던 양고기 플래터는 당최 무슨 고기였던 것일까? 어? 그럴 리가 없는데. 없어졌을 수도 있죠. 지점마다 다를 수도 있고. 근데 그 양고기 진짜 맛있는데. 아, 그래서 저는 이거 읽으면서도 엥? 그러면서 계속 읽었거든요. 그러면 내가 먹은 건 뭐지? 그래서 여기 아리 낚시 금지라고 돼 있잖아요. 여기 아리 낚시 금지라고 돼 있잖아요. 근데 우리를 낚지 말라는 말을 함으로써 상대방의 긴장을 조금 풀고 이게 진짠가? 라고 속이는 그런 수법을 쓴 줄 알았는데 진짜 없다고 하면 저도 신기하네요. 저도 내가 먹은 건 뭔지 잘 모르겠네요. 어쨌든 저 이렇게 여러분들의 사연이 진짜인지 저를 낚기 위한 사연인지 봤는데 오늘 최고의 낚시 사연을 뽑아보자면 저는 마지막에 좀 충격이었거든요. 아니 나는 이거 사연을 읽으면서도 그러면 내가 먹은 건 뭐지? 싶어가지고 좋습니다. 그럼 노래 듣고 다시 여러분들의 사연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바드의 Thinking. Now we met and I never felt like that ever. I walked you home, remember? I asked you out and you said somebody hurt you. And now you needed more time. And I've been keeping cool, but now I'm kinda losing my mind. With my phone in my hand, finger lingering on send. I can't stand the thought of you with another. Wide awake in bed, crazy thoughts up in my head. Like I wonder how you'll be as a mother. Well, you got me thinking of things I ain't never been thinking about. I'm drinking in places I'm thinking I am my hangout. Never used to be that guy, and I don't wanna freak you out. Well, you got me thinking I wanna stop thinking I say it out loud. I think about you all the time. Now I know it sounds like go way too much. I know, don't get me wrong, typo, but honestly, baby, you're so amazing, independent, crazy, and I just wanna be that guy, holding on to your hand. When I think about your skin, or you're out of tune singing, or those shoulders I am dying to undress. Wide awake in bed, crazy thoughts up in my head. Like I wonder how you look in a white dress. Well, you got me thinking of things I ain't never been thinking about. I'm drinking in places I'm thinking I am my hangout. Never used to be that guy, and I don't wanna freak you out. Well, you got me thinking I wanna stop thinking I say it out loud. I think about you all the time. Still awake, about to break, wondering if you feel the same. Still awake, about to break, wondering if you feel the same. Still awake, about to break, wondering if you feel the same. Still awake, about to break, wondering if you feel the same. Well, you got me thinking of things I ain't never been thinking about.
네, 죽지 않는 토끼파님. 재정 호스트처럼 파워 N인 저는 프로그램들 보면서도 각종 상상력을 발휘하곤 하는데요. 요즘 내가 2번 간 가게를 추천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보는데 우리 동네에 온다면 어떤 집을 추천할지 혼자 500개 생각했잖아요. 재정 호스트는 내가 2번, 3번 간 가게를 추천해야 한다면 해보고 싶은 곳이 있나요? 있어요, 저는. 한 번 마음에 드는 곳 자주 간다? 아니다. 자주는 아니더라도 좀 띄엄띄엄 가요. 그 메뉴가 생각나면 가는. 근데 진짜 어쩌다가 메뉴를 하나 시켰는데 제육볶음을 시켰어요. 제육볶음. 근데 진짜 너무 맛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다음에 그 메뉴가 생각났을 때는 거기 시키고 또 맛있게 먹었으면 그 다음에 그런 것 같아요. 저는 계속 맛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 처음에 먹었을 때 기대치가 한 요 정도였으면 요 정도로 계속 가면 거기서 시켜 먹는데 한 번 뭐 물론 뭐 그날 그 주방장님의 컨디션이었을 수도 있는데 한 번 정도 맛이 없는 날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 좀 띄엄띄엄 하다가 한 번 다시 또 시켜봐요. 근데 맛있으면 또 이걸 계속 반복하는 거고, 근데 2번 연속으로 맛이 없다? 그러면 저는 다른 가게를 찾아 또 떠납니다. 좀 그러는 편인 것 같아요. 그리고 말랑찹쌀 쭈꾸미 애기 주먹방님. 재정 호스트가 예전에 MBTI 얘기할 때 지구가 4발을 사이로 두고 반으로 나눠지면 왼쪽으로 가야 할까 오른쪽으로 가야 하는가 질문을 하셨잖아요. 그 얘기를 보고 대문자 N인 친구한테 똑같이 질문을 했는데 엄청 심각하게 고민하더니 전제 조건이 너무 부족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결정해 주시겠나요? 우리 집이 어느 방향에 있나요? 땅이 남북으로 갈라질 건지 동서로 갈라질 건지, 지구가 멘틀까지만 갈라진 건지 내일까지 도동강이 난 건지, 지구가 갈라지면서 멸망한다는 건지 아니면 반으로 갈라진 상태로 인류가 살아가는 건지. 근데 이게 전제 조건이 물론 필요하겠지만 1번, 2번은 전제 조건이 필요 없을 것 같은데요. 1번, 2번 전제가 필요 없어요. 이 질문에 있어서. 왜냐하면 그냥 지금 딱 이 상황에서 지금 우리 집이 이 아파트의 왼쪽이냐 오른쪽이냐를 말하는 거예요? 아니면 지금 갈라지는 기준으로 왼쪽인지. 근데 이게 건물로 얘기를 해보자면 건물이 이렇게 갈라진다. 내 발 기준으로 갈라지면 우리 당연히 건물이 많이 남아있는 쪽으로 넘어가야 되는 거잖아요. 이건 너무 당연한 얘기라서 저는 그 지표면 위를 얘기한 거였어요. 지표면 위로 이렇게 갈라진다면 왼쪽으로 가야 될까 오른쪽으로 가야 될까. 그리고 지구가 멘틀까지만 갈라진 건지 내일까지 두동강이 난 건지. 아마 내해까지 두동강이 나가지고 요렇게 반원으로 나뉘는 거예요. 근데 지구가 갈라지면서 멸망한다는 건지 아니면 반으로 갈라진 상태로 인류가 살아가는 건지. 이렇게 갈라지잖아요. 톡. 지구가 이렇게 있어요. 톡 갈라지잖아요. 그러면 작은 쪽은 없어지고 큰 쪽만 인류가 생존한다는 그런 시나리오였을 때 어떤 선택이 나올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좋습니다. 다음 사연 한번 보도록 할게요. 내가 2명이면 좋겠어님. 요즘 할 일이 너무 많아서 미치겠어요. 내가 2명이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예요. 근데 문득 또 든 생각이, 이럴 경우 2명이나 뇌나 감정이 다 동기화되어야 할까요? 쌓이는 지식이나 경험치가 2배이겠지만 근데 또 쓸데없는 것들까지 2배로 알게 될 거라고 생각하니까 조금 싫더라고요. 재정 호스트면 어떻게 할 것 같나요? 저라면 2명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2명이 있는데
이제 그렇게 하는 거죠. 가위가위보를 해요, 두 명이서. 그러니까 왜냐하면 또 다른 나에게도 자아라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어차피 나랑 생각이나 감정들이 동기화가 되면 그 친구도 나랑 생각이 비슷비슷할 거란 말이죠. 그럼 가위가위보를 해가지고 이기는 사람이 한 달, 뭐 반년, 1년 이렇게 기간을 정해놓고 아무것도 안 하는 거야. 그냥 쉬는 거야. 그러면 어차피 그 사람, 나의 다른 사람 한 명이 일을 하면서 그 사람만 뭐 지식을 쌓고 하겠죠. 그러면 이 2배가 되는 것도, 쓸데없는 지식도 2배로 늘어날 리가 없는 거죠. 그냥 나는 쉬기만 하면 되니까. 그렇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럼 여러분들의 사연 여기까지 해보고요. 그럼 전 오늘의 꿈 주인공 만나러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끝없는 이야기. 태어나면서 누구나 공평하게 받는 것들이 있죠. 시간이 특히 그 대표적인 예인데요. 이 시간을 얼마나 여유롭게 쓸 수 있는가는 생각보다 공평하지 않습니다. 가진 시간을 쪼개서 이 일 저 일을 모두 해야 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 자잘한 일들은 할 필요가 없어서 다른 사람보다 느슨하게 하루하루를 보내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이런 불공평함을 억울해할 나이는 아니지만 그래도 가끔 당신은 내가 갖고 싶습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서가 아니라 이득을 얻기 위한 일을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오직 당신에 대해 깊게 생각하고 지난 날을 돌아보기도 하고 미래를 잔잔하게 그려볼 수 있는 그런 여유를 위해서 말이죠. 시간이 조금 더 허락한다면 아무 생각 없이 오직 즐거운 감정을 위해서 뭔가 하는 것도 좋겠어요. 이곳에서 보내는 165번째 편지네요. 당신의 꿈인 나는 나를 위한 시간입니다. I don't wanna waste your time when I think about us. No more waiting for the moment, no more waiting for the moment. Yeah. Ever since you walked in, I reconnected my focus, laid all my pages open. Yeah. Don't need no coffee in the morning. Don't need no sleeping pills at night. My problems seem so unimportant. When I'm with you, I'll be alright. When I'm with you, I'll be alright. When I'm with you. No coffee, baby. No coffee, baby. Yeah. No coffee, baby. No coffee, baby. I learned my lesson when I rushed it last time. Did I hold her too close and blurred what's hers and what's mine? Now I promise this is different and I'll try. Shut up and enjoy the ride. Don't need no coffee in the morning. Don't need no sleeping pills at night. My problems seem so unimportant. When I'm with you, I'll be alright. When I'm with you, I'll be alright. When I'm with you. No coffee, baby. No coffee, baby. Hey. No coffee, baby. No coffee, baby. When I'm with you, I'll be alrig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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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ake it all tonight. Take it all tonight, baby. You've been driving me crazy. Take it all tonight. Take it all tonight, baby. You've been driving me crazy. Take it all tonight. Take it all tonight, baby. You've been driving me crazy. Don't need no coffee in the morning. No coffee in the morning. Don't need no sleeping pills at night. Don't need no sleeping pills at night. My problems seem so unimportant.
신기하네요. 좋아요. 신기합니다. 그러면 꾸미야를 마무리하는 시간 끝없는 이야기였고요. 이어서 들으신 곡은 크리스 제임스의 노커피였습니다. 오늘 꿈 보건소에서 편지 보내온 주인공은 나를 위한 시간이었어요. 어디까지가 나를 위한 시간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근데 나를 위한 시간이라고 딱히 정해놓은 건 없는 것 같은데요, 저는. 근데 쉬고 싶다 정도인 것 같고, 나를 위한 시간을 따로 막 정해놓진 않는 것 같아요. 나를 위한 시간 보통 얼마나 있어야 넉넉히 쓸 수 있을까요? 그냥 약간 일상 속의 휴식, 쉰다 정도이고, 쉰다에 먹는다, 뭘 배운다, 취미 이런 것도 포함인 거죠. 네, 다 포함인 거죠. 일을 하는 시간 제외하고. 그러니까 뭔가 약간 사람이 성취가, 일도 안 하고 노는 것만 하는 것도 사실 힘들어요. 약간 뭐 현타가 오기도 하고. 그래서 일을 하면서 또 짬짬이 내가 하고 싶은 거 하는 그런 시간이 나를 위한 시간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면 오늘 제작내 것도 한번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응? 좋습니다. 꿈이야, 이제 또 다른 꿈을 꾸러갈 시간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의 진실, 거짓, 사연 구별해 봤고요. 내일은 피오나무니의 인타 기호씨가 오랜만에 꿈이야 찾아주십니다. 오랜만에 만나는 만큼 또 좋은 시간 기대해 주시고요. 오늘 방송 다시 보고 싶으신 분들은 계속 틀어주시면 바로 재방송 보실 수 있고, 내일 저녁 7시에도 재방송 되니까 많이 봐주세요. 또 나우앱에서는 언제든지 모든 회차 비하인드, 하이라이트 모두 무료로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내일 밤 9시 다시 만나요. 오늘도 꿈꾸자. 바이. Like a dream, yeah, like a dream, yeah.